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표님, 제가 요즘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예. 컨설팅 어디 좋은데 없냐? 아, 좀 추천해달라. 좀 잘 보시는 분 없냐? 점집도 아니고. 그래요. 네,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워낙 입시 제도가 다양해져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인생에 걸린 대입을 혼자서 판단하시기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그 3분 정도의 컨설턴트에게 다 따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네, 서점에 가도 입시 컨설팅은 전략이다. 공부는 학생이, 입시는 학부모가. 아이고. 엄마를 위한 입시 가해. 아이고. 네, 이런 책 정말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소신 지원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성적 지원이었습니다. 성적대로 갔습니다. 그냥. 아, 네. 지금은 내 실력으로 원하는 과와 대학을 가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진학 특집의 마무리입니다. 대학 입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면 좋을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센터 권서민 선생님과 문상고등학교 최승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최승호 선생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학생들 중에 적성고사 상담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예. 사례를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준비 오셨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입니다. 예, 네. 좀 자세히 좀 소개해 드려야 네, 네. 네. 이 청취자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분들은 다들 행운하시네요. 선생님을 감사합니다. 만나셔서. 그렇죠. A 학생부터 할게요. 네. 이름 말할 수 없으니까. 학생 A. 학생 A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3.95입니다. 아, 애매한 네. 등급이네요. 근데 이 학생은 하지만 수도권 대학 가기를 강력히 희망했고요. 네, 네, 네. 더 최악인 건 요즘 취업이 잘 돼서 인기 있는 보건계열, 아, 너무너무 높은 보건계열을 네. 희망했다는 거예요. 아, 설마 합격? 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와. 내신이 네. 3.95면 네. 네. 수도권 4년제 대학 가기가 가기가 힘들- 쉽지 않고요. 그죠. 보건계열은 네. 진짜 언감생심이죠. 네. 근데 3.95인데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은 3.95였지만 모의고사 수학이 2, 3등급 수학 문과 수학인 수학 나형 기준으로 네. 2, 3등급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이구. 괜찮은 성적을 예. 받았네요. 네, 근데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성적은 5등급, 4등급 정도였기 때문에 네. 실제 정시로 갔을 경우에는 지방대에 갈 수밖에 없었고 네. 보건계열을 갈 수밖에 없는 성적이었고요. 네. 네. 적성고사는 보통 학생부 60%, 뭐 적성 40% 정도를 반영하는데요. 이 학생은 가천대 방사선학과를 썼는데 네. 네. 적성고사의 가장 큰 그 합격의 지름길은 수학입니다. 근데 가천대는 국어, 수학, 영어를 보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붙습니다. 수학 문제가 더 많은가요? 많지는 않은데요. 네. 우스갯소리로요. 네. 수학을 이제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기준이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이과를 간대요. 예? 수학을 원래 시- 이과가 수학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문과는 수학을 죽기만큼 싫어하는 학생이 문과를 간답니다. 둘의 공통점은 수학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수학이 저- 불쌍합니다. 공감합니다. 갑자기. 제가 네. 자연계 담임이거든요. 근데 음. 저희 반 애들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은 문과 학생이었는데 수학을 곧잘 했어요. 네.
그 문과든 이과든 인문계든 자연계든 수학 잘 못해요. 애들이 음. 어려워하고 특히 이 중위권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적성을 보는 등급대가 보통 3에서 6등급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네. 이 성적대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정말 안 나와요. 근데 당연히 이 수학을 못하는 그 성적 집단에서 수학을 잘한다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수학 성적 때문에 붙은 거예요. 아, 사실 자기의 강점이 있었는데 그 강점을 선생님께서 잘 끄집어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적성반에 이렇게 도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 네. 성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내신도 안 좋고 다른 모의고사 성적도 안 좋은데 수학만 좋았는데 저는 가능성을 봤고요.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6개 다 됐어요. 우와. 오. 적성고사로 6개 다 됐어요. 그것도 다 좋은 과만 됐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 그때 수학을 네. 잘해야 된다는 게 함정입니다. 네. 정말 네. 축하할 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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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례를. 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네. 경기도 시흥의 한국산업기술대 취업률이 매우 높은 대학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 반 학생인데요. 네.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 한 4.54 정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네. 거의 불가능한. 네. 아. 한국산업기술대는 정시에 3등급 정도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기준 정도로 해도 네. 한 3등급 정도 애들이 가는 대학인데 그러네요. 이 학생은 모의고사도 5가 넘어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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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내신도 안 좋았는데 거의 희망이 포기. 있었어요. 네. 네, 어떤 영어 모의고사가 잘 나왔어요. 아. 영어 모의고사가 줄곧 3등급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네. 한국산업기술대는 영어를 25문항이나 봐요. 이야. 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땡 잡으셨습니다. 이 네. 학교들마다 야, 적성고사가 그 네. 적성고사의 그 주특기가 있네요. 네, 네. 한국산업기술대는 영어를 잘 보면 매우 유리합니다. 이야. 그래서 적성고사 보는 대학 중에서 영어를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이고요. 이 학생은 영어를 매우 잘했고요. 네. 그래서 이 내신도 부족하고 모의고사도 부족했고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었고요. 이 대학은 당연히. 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 기계설계공학과 합격했습니다. 와, 이야. 박수 치고 싶은 순간입니다. 쳐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축하의 박수를 받기를 네. 근데 기원합니다. 네.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공학과가 있었는데 네. 네.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두 개 학과가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음. 점수는 기계설계공학과가 더 낮아요. 아,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네. 안 쓰고 기계설계공학과를 넣었던 기억도 나네요. 아, 이것도 꿀팁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같은 그 자연계열이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음. 이름이 좀 바뀐 거에서 성적 차이가 그렇게 많나요? 네, 기계공학과나 기계설계공학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네. 기계설계는 이제 설계 쪽에 약간 네. 과목이 더 늘어나긴 하는데 커리큘럼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진출 분야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어. 내신도 부족하고 모의고사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한 단계 낮춰서 기계설계공학과를 썼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반 학생들은 정말 복 받은 것 오늘 같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세 번째 사례 또 세 번째 학생은 내신이 네.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면 6.5 정도. 어. 네. 네. 거의 내신이 지금 포기자 9등급까지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9등급까지입니다. 6.5면은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아. 네. 근데 이 학생은 한신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갔습니다. 어머.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이 다행히 근데 내신은 나쁘지만 수학은 4등급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좀 팁을 드리면 네. 한신대학교는 내신 7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그 학생부가 보통 적성고사는 5등급 정도까지 점수가 안 깎이고 네. 5가 넘어가면 많이 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한신대는 한 7등급까지도 쓸 수 있게 어. 그 학생부 이렇게 등급간 점수를 좀 후하게 줬어요. 아. 그래서 내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네. 이것도 수학- 꿀팁입니다. 예, 수학 성적이 4등급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더 수능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보는 그 시험이 한신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전에 합격한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수능 이후에 보러 가기 싫어서 안 오는 애들도 있고 해서요. 음. 결실이 되게 높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썼는데 운 좋게 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네. 네. 거의 포기자 수준인 것 같은데. 블루오션이네요. 네. 블루오션. 네. 예. 하신대 컴퓨터공학부에 넣으셨습니다. 네, 한신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네. 수능이 11월 17일인데 실제 시험이 11월 27일이에요. 어.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결실이 높습니다. 아, 지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내신 성적이 많이 낮고 그렇지만 공부에 의욕이 있으신 아이들이 있다면 한신대를 한번 네.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너무 영업 비밀을 많이 밝혀서 저희 반 애들이 오늘 이거 듣고 되게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또 계속 무궁무진하게 또 그런 어떤 비결이 나오실 것 같은데 네. 또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네 번째 사례는요. 예. 내신이 좋아요. 내신이 좋고요. 근데 적성고사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적성고사 준비를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밖에 안 했고 내신은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4등급 하나 정도는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학생을 추천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신은 3.6이었는데 홍익대 세종 건축공학부를 합격했습니다. 성실함을 본다는. 예, 그래서 네. 내신이 좋았기 때문에 적성은 많이 못 맞췄어요. 적성을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때문에 붙은 거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 학생이 4등급 하나는 곧잘 나왔어요. 아, 수능 최저를 예, 맞췄군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홍익대 세종을 지원했을 시에는 내신 좋아야 되고요. 수능 최저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충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적성하는 애들은 대부분 내신이 안 좋고요. 수능 최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홍익대 세종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은 적성고사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내신 때문에 붙은 사례입니다. 아,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적성으로 붙은 게 아니라 내신하고 수능 최저 때문에 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안 남았나요? 네. 아, 진짜 이거, 아쉬운데요. 아쉽네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려대 세종입니다. 네. 고려 세종을 왜 선호하냐면 인문계 애들은 수학을 안 봐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통으로 보고 인문계들은 영어하고 국어만 봅니다. 죽도록 싫어하는 수학을 안 봐도 네, 되는군요. 자연계 애들은 국어를 안 봐요. 아, 네, 그래서 고려대 세종이 인문계, 자연계 다 인기가 좋은데요. 네. 이게 내신이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5.95였어요. 아니 아이고. 5.95인데 네. 네. 지원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 학생은 등급이 나왔어요. 최장력 기준이. 아. 최장력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적성고사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한 편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하지만 수능 최장력 기준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수능 최저 통과율이 50%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50% 그럼 나머지 50%가 남는데 수시 다른 대학 학과에 하고. 붙을 수도 있고요. 네. 시험 보러 수능 이후에 보거든요. 네. 안 보러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적성 때문에 붙었다기보다는 적성도 봤죠. 네네. 적성도 공부를 한 학생이거든요. 네.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성 뭐 당연히 한 3-4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수능이었고 그다음에 적성고사였던 것 같아요. 이 학생한테는. 그래서 5.95 그다음 이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고려 세종을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이 학생. 이 성공 사례입니다. 네, 정말 그 최저학력을 통과한 학생들이 적성고사에 도전한다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고대 세종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장력 기준이 한개 3등급 정도 되니까 네. 한개 3등급 정도를 수능 최저를 통과시키면 충족시키면 부드러움이 높아요. 네. 제가 지금 꿀팁 드렸습니다. 굉장한 예, 꿀팁입니다. 수능 사실. 최장력 기준이 네. 오히려 네.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수능 공부 끝까지 놓지 말자. 수능 전날까지.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적성하는 애들은요 4개 영역 다 안 하고요. 네. 2개 정도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적성고사의 합격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적성고사의 합격 사례도 굉장히 꿀팁이지만 논술고사 합격 사례의 꿀팁도 지금 말씀해 오늘 꿀을 주실 몇 거죠? 가지를 가져오신 거예요, 선생님? 꿀을. 네. 네. 네, 저 이제 논술고사 네.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을 좀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벌써 기대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검증됐던 학생이에요. 첫 번째 학생은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기계공학과인데요. 공대에서 한양대 에리카는 매우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 네. 하지만 네. 약점이 있어요. 예. 이 대학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양대 에리카보다 연세대가 더 높은 대학이잖아요. 좀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높다는 기준은 한양대 에리카의 정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좀 높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학생이 내신이 5.2였어요. 내신 네. 5.2였고요. 보통 논술은 학생부 40, 논술 60% 정도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네. 이 학생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하면 6이니까 그러니까 3등급 2개 정도를 맞춰야 돼요. 되는. 예. 네. 근데 3등급 2개 이상을 맞는 애들이 어. 수시 때 한양대 에리카를 잘 안 써요. 아, 중요한 건. 그것도 약간 예. 특세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3등급 네. 2개 이상이 나오는 애들은 더 높은 대학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학교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네. 3등급 2개 정도 나오면 한양대 에리카를 써야 되는데 네, 네. 그 이상의 대학을 써요. 아,
그게 이제 그래서 상향 그게 지원을 떨어지는 하는 비결입니다. 거군요. 아, 예. 떨어지는 비결까지 나왔네요. 네. 네, 저희 학생은 3등급 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항상. 그래서 수능 때 3등급 2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해서 붙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분석했을 시에는 그다음에 논술 성적도 가미됐겠지만 이 한양대 리카 정도의 대학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논술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네. 음. 두 번째 사례는요. 네. 홍익대입니다. 네. 내신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한 달밖에 안 했어요. 아, 네. 인문계 논술 제가 네. 인문계 논술 편에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네, 3번 강조하셨습니다. 2학년 네. 때부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학생은 논술 한 달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붙었을까요? 홍익대라면 역시 내신인가요? 네, 내신 변별력이 너무 커요. 논술 전용 대학인데 내신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논술 한 달 준비하고 내신이 3.0인데 홍익대 법학부를 넣었고요. 전략은 뭐였냐면 논술 준비를 안 했지만 절대 정시로는 갈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추가 합격이라도 기대하고 이 내신 3.0이었기 때문에 좀 네. 모집 인원이 많은 법학부를 집어넣었고요. 요새 로스쿨 때문에 이게 법학부가 좀 인기가 없어요. 로스쿨이 안 돼 있는 대학들은 네, 그래서 그런 네. 전략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이 당시에 2개 영역 등급 합 4였거든요. 아, 2016학년도 논술에서 네. 그러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이 통과되고 내신 3.0이면 네. 논술 준비를 크게 하지 않았어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홍익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 우선 수능 최장력 기준이 통과되는지를 판단하시고 네. 네. 내신이 한 2.5에서 3.5 정도 학생이 지원한다면 네. 네. 논술 준비를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붙을 확률이 매우 높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계속 듣는데 논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홍익대는 네. 모식 때만 그렇죠. 홍익대는 내신이 더 중요하고요. 네. 홍익대는 또 논술도 재밌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 뭐 1번 문제는 뭐 A 학부 지원 학생들한테 뭐 2배의 가산점을 주고 2번 문제는 뭐 경영학부 학생한테 아. 가산점을 주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복잡한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논술이라는 게 인문계 논술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네. 자연계 논술 따로 있고요. 아,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경상계열 논술 따로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문학부 논술, 뭐 경상계열 논술, 자연계 논술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데 그냥 인문계 경상계를 합쳐서 1번 인문학부를 보면 인문학부에 2배의 가산점을 주고 네. 경상학부 같은 경영학부를 쓴다 그러면 2번 문제에 가산점을 주는 등 문제 패턴도 제가 봤을 네. 때는 내신에 좀 더 네. 중심을 둔 네. 문제 형태예요. 네. 우리나,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네. 유일하게 그런 식으로 보는 대학이에요. 아, 네. 다른 대학은 따로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문제를 2개를 내지 않고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학의 어떤 네, 특성을 알 알 수 수 있는 있는 대학이에요. 네, 그런 대학. 네. 아무래도 창의성이라는 통합적 사고보다는 성실성을 성실성. 더 많이 보는 학교가 홍익대라는 건 성실성이나 어떤 학교 네. 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좀 강조한 네. 대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숭실대학교 전기학과 네, 네. 전기공학과 붙은 학생인데요. 내신이 한 3.8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통과했는데 네. 2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3등급 정도면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숭실대 자연계 그 합격자 논술 성적을 보면 평균은 한 3점대 중반에서 네. 문 닫고 들어간 커트라인 학생들은 한 4점대 초반까지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네, 근데 네. 숭실대를 내신을 이렇게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 애들이 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기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 예. 네. 이 학생은 그래서 뭐 논술도 잘 받고 뭐 수능 최장력 기준도 충족했고요. 그래서 네. 숭실대 기출 문제도 열심히 풀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예. 네. 연세대 경영학과 붙은 학생인데요. 네. 예, 내신이 4.5였어요. 네. 근데 우선 첫 번째 네. 기준은 뭐였냐면 네. 수능 최저를 통과한 거죠. 음. 그래서 4개 영역 등급 합 6이니까요. 네. 상당히 아우, 꽤 높아요. 높네요. 4개 네. 영역 등급 합 6이면 1, 2등급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1.5죠. 1.5. 둘둘 둘둘 11. 그럼 네. 6이네요. 네. 네 개 영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근데 탐구는 네. 2과목을 보지 않고 한 과목만 봤어요. 그러니까 둘 둘둘 11 정말 높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내신이 낮다고 네. 네. 우선 이걸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놀랄 나서 일은 아니군요. 네, 통과하고 나서 이 학생은 논술 준비를 정말 착실히 한 학생이에요. 아, 네. 2학년 때부터 계속 줄곧 논술 반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했던 학생이고 독서력도 우수하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사회탐구 어, 과목도 계속 1등급이 나왔던 아주 네. 논술에 적합한 어, 인문계 논술은 100일장이 아니고요. 네. 논술 국어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굳이 과목을 인문계 논술로 따지자면 사회예요. 사회. 아, 사회 과목이 더 많이 네. 나오니까요. 어, 그러니까 국어 지문이 나오는 데는 뭐 외대, 뭐 항공대 정도고요. 대부분 사회 지문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꽤 높네요. 예, 네. 우리나라 논술 보는 대학 중에서 연세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아요. 이걸 통과한 거예요. 그 서울의 아주 인기 있는 대학 중에서 논술이 남아 있는 대학이죠. 대학이라고 치면 네. 예. 그 논술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대학인가 봐요. 네, 논술 문제가 매우 좋아요, 진짜로. 네. 한번 풀어볼 만한 네, 근데 그런. 논술이 어려워요. 아, 3자 비교해가지고요. 네. 두 가지 비교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아, 제시문 A하고 제시문 B를 비교 대조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네. 연세대는 세 개를 비교해야 아, 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세 개나. 네.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붙을 것 같죠. 네. 네. 아까 한양대 에리카는 네. 여기까지 하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논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네. 논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학생은 논술을 정말 잘했어요. 네. 네. 준비했으니 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합격 사례 하나 아우 또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신이 우선 낮아요. 네. 네, 내신이 낮으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네. 어, 내신이 좋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썼겠죠. 그러네요. 1학년 때부터 네. 비교과 전형, 비교과 준비됐다면 종합 전형 썼겠죠. 네. 이 학생은 내신도 낮고 네. 1학년 때부터 비교과가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죠. 논술 아니면 수능. 아하. 네. 그래서 수능 그 주에 보는 성균관대 사회과학부를 봤고요. 어허. 수능 최저가 통과했습니다. 3개 등급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네. 6이면 3개 등급 6이 2등급, 예, 그렇게 나와도 되죠. 네, 네. 그걸 우선 통과했고요. 네. 그러면 한 30% 떨어져 나갑니다. 수능 통과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네. 또 이제 논술로 하는 거죠. 네. 성균관대는요. 예. 1번 요약형이에요. 아, 1번 요약형. 네, 뭐 네. 이렇게 제시문 4개 주어지면 이게 뭐 다문화주의 아하. 이게 다문화주의냐? 그러면 다문화주의 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제시문 A와 B는 다문화주의다. 그럼 그 다문화주의 A와 B가 다문화주의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가형, 뭐 설명형 문제가 나오고 4번 문제가 주장형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은 성균관대 논술 끝나고 오면 다 합격했다고 그래요. 아, 자기가 예, 자기가 합격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죠? 자기가 합격인지 안 하는지. 1번, 2번, 3번이 너무 쉬워요. 4번에서 변별되는데 네. 1번, 2번, 3번을 되게 자세히 쓰고 나와요. 근데 4번은 오히려 조금밖에 못 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주장형에서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그 논술 문제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 논술 형태 문제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이번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논술 논제가 다른데 2번, 3번 문제를 합쳤어요. 그래서 논제가 4개가 아니라 3개로 줄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성균관대 그 논술 문제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이렇게 논술 문제를 바꾸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논술 아주 모범적인 대학이라고 보고요. 연세대나 이 성균관대는 논술에 있어서도 정말 왜 상위권 대학인지 알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자료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놨고요. 어허. 예. 그래서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내신은 좀 부족했지만 이 성균관대 당연히 5등급까지 내신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통과했고 논술 준비 착실하게 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말씀 드렸죠. 네, 네. 2015년부터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 꼼꼼하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성균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문제 분석 동영상이 떠 있어요. 아. 연세대도 떠 있고요. 네. 그 동영상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관심이 있던 네. 학생이었네요. 네. 네. 뭐 어려운 대신에 학교들에서 또 방안책을 주시네요 또. 네. 상위권 대학일수록 뭐 논술 동영상, 풀이 동영상,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고요. 네, 네. 논술 가이드북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상위권 대학들 논술 보는 대학들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홈페이지에서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2015년부터 논술 문제 패턴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꼭 그 2015년부터 모의 논술 기출 문제 꼭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이거 인문계 자연계 공통입니다. 기출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꼭 읽어보시고 그 대학이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이나 어떤 논술 총서 같은 거 꼭 다운받으셔서 이 대학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논술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번 문제에서 변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4번 문제를 되게 조금 쓰고 나와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정- 너무 쉬운 1번, 2번, 4번을 자신 있게 쓰고 4번 문제는 대충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쓰고 안 나오거든요. 아하. 근데 오히려 4번 문제에서 변별이 좀 더 됩니다. 집중해서. 예, 그래서 대학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중앙대 쓰는 학생들은 좀 통계표가 많이 나와요. 숭실대 중앙대는 통계표가 많이 나오고 숙명여대는 인문논술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뭐 칸트, 헤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적인 논술이 많이 나오고요. 네. 뭐 항공대 같은 데는 뭐 국어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어허. 예, 외대, 뭐 이대 인문원 이런 데는 영어 지문이 나오고요. 아, 예,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대학의 어떤 특징을 잡아서 음. 꼭 공부하셔야 돼요. 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네. 들은 것들을 다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꿀팁이었고 잘 들으시는 분들, 네, 네. 잘 메모 두셨다가 꼭 참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거의 논술고사 합격 사례를 보면 내신 성적은 조금 낮은데 수능 최저는 거의 다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논술의 벽 앞에서 그 문을 여냐 안 여냐가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그 적성고사와 논술고사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성고사, 논술고사 외에 어떤 그 상담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소빈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졸업한 다음에 취업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또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의학 계열 학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데요. 네. 인문 계열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뭐 교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인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네. 뭐 가천대나 가톨릭대, 경희대, 성신여대 그리고 연세대, 서울, 원주 다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인하대, 중앙대, 뭐 한양대 등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이런 대학들은 수시에서 간호대에 인문 전공한 학생들이 인문 계열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의학 계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계열에서도 이제 일부 대학들이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 뭐 순천향대, 한양대 같은 경우가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분이나 학생들은 앞으로 좀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특성화학과라는 학과를 대학마다 네. 예,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특성화학과들이 두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국방학과, 네, 성균관대는 반도체 시스템학과, 좀 네, 생소한 시스템공학과, 과들이 뭐 이런 많네요. 과들 그리고 네. 세종대는 뭐 국방 시스템공학과, 항공 시스템공학과와 같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교육 지원이나 커리큘럼도 좀 더 차별화되어 있고 학비 지원 또 장래 취업까지 보장되는 아, 학과들을 굉장히, 대학마다 특색 네. 있게 조금 집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거를 참고하셔서 특성학과를 1, 2학년 때부터 좀 탐색을 해보신 다음에 그에 맞게 진로 계획을 세우셔서 네. 오늘 들으셨던 것과 같이 뭐 적성이나 논술이나 다른 전형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외에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 대입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네. 아하, 네, 어디가 홈페이지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에서 네. 온라인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디 가지가 아니라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나 대학 어디 가? 어디 갑니다. 어디 가? 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숨겨둔 꿀팁이라도. 네. 오늘 너무 많이 듣긴 네. 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네. 지금 아. 학생들에게 네. 수시 6번, 정시 3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 아. 총 9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 저는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저는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학력고사 네, 시대군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저도 학력고사. 나이가 네. 공개돼 버렸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수시 6번의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시 6번이 안 되면 정시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수시 모집 비율이 올해 70.5%나 돼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만 잘한다고 수시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논술 전형, 적성 전형, 뭐 특기자 전형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전형에 알맞게 자신의 어떤 맞춤형 전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꼭 찾으시고요. 수시 전형 꼭 놓치지 마시고요. 하지만 또 수시 모집의 단점도 있습니다. 네. 수시 모집은 매우 높은 경쟁률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꼭 감안하시고요. 뭐 학종만 6개 쓰는 6종, 6종이 나르샤, 육종이 나르샤. 네. 논술만 6개 6개 쓰는 쓰는 6논이 나르샤.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네. 쓰지 마시고요.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강점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런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대익상담센터에 권선미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1600-1615번입니다. 네. 1600-1615. 네. 선생님,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요. 미래 로드맵과 목표를 짜고 매번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표라는 긴 여정 중 거쳐갈 하나의 정거장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정거장을 통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놓쳤다고 해서 갈 방법이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진로 레시피는 인생의 정거장에 잘 도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로 레시피에서 듣고 싶은 주제나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